안녕하세요. 오늘 우리는 인류 역사상 가장 위대한 현자 중 한 명으로 손꼽히는 소크라테스의 지혜를 탐구하는 시간을 가질 것입니다. 바로 그의 가장 유명한 격언 너 자신을 알라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 짧은 문장이 왜 수천 년이 지난 오늘날까지도 우리에게 깊은 울림을 주는지, 그리고 현대 사회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 함께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이 문장은 단순히 개인적인 지식을 추구하라는 명령을 넘어 존재의 본질과 삶의 목적을 탐구하는 철학적 여정의 시작을 알리는 이정표와도 같습니다. 우리는 이 여정을 통해 소크라테스의 사상이 어떻게 개인의 삶과 사회 전체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 깊이 이해하게 될 것입니다. 너 자신을 알라. 이 말은 고대 그리스 델포이 아폴론 신전 기둥에 새겨져 있던 문구에서 유래합니다. 소크라테스는 이 문구를 자신의 철학적 탐구의 핵심으로 삼았습니다. 그에게 있어 지혜의 시작은 외부 세계에 대한 지식이 아니라 바로 자기 자신에 대한 깊이 있는 이해에서부터 비롯되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세상의 비밀을 풀거나 우주의 진리를 탐구하는 것이 지혜의 궁극적인 목표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소크라테스는 이러한 외부 지식의 추구보다 더 근원적이고 중요한 것이 바로 자신의 내면을 들여다보고 자신의 본질과 한계를 인식하는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는 끊임없이 자기 자신에게 질문을 던지고 자신의 생각과 감정, 신념을 탐구함으로써 진정한 의미의 알매에 도달할 수 있다고 믿었습니다. 이는 단순히 내가 무엇을 알고 모르는지 아는 것을 넘어서 내가 왜 이렇게 생각하고 행동하는지, 나의 가치는 무엇이며 나는 무엇을 위해 살아가야 하는지에 대한 근본적인 성찰을 의미합니다. 소크라테스는 이러한 자기 성찰 없이는 어떠한 지식도 진정한 지혜가 될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그렇다면 소크라테스가 말한 너 자신을 알라는 구체적으로 무엇을 의미했을까요? 첫째, 그는 자신의 무지를 인정하는 것이 지혜의 시작이라고 가르쳤습니다. 소크라테스는 자신이 아무것도 모른다는 사실을 아는 것이야말로 진정한 지혜라고 말했습니다. 당시 아테네의 많은 지식인들은 자신들이 모든 것을 안다고 자만했습니다. 하지만 소크라테스는 그들과의 대화를 통해 그들의 지식이 피상적이고 불완전하다는 것을 드러냈습니다. 그는 자신이 모른다는 사실을 겸허하게 인정함으로써 오히려 더 깊은 진리를 탐구할 수 있는 열린 마음을 가질 수 있었습니다. 이러한 겸손한 태도는 새로운 지식을 받아들이고 자신의 오류를 수정하며 끊임없이 성장할 수 있는 기반이 됩니다. 우리는 종종 자신이 모든 것을 안다고 착각하며 새로운 관점을 받아들이는데 주저합니다. 하지만 소크라테스의 가르침은 우리의 지식에 대한 겸손한 태도가 얼마나 중요한지 일깨워줍니다. 둘째, 소크라테스는 자기 성찰을 통해 자신의 가치와 신념을 확립하는 것을 중요하게 생각했습니다. 그는 끊임없이 사람들에게 덕이란 무엇인가? 정의란 무엇인가? 와 같은 근본적인 질문을 던지며 스스로 답을 찾도록 유도했습니다. 이러한 질문들은 단순한 지식 습득을 넘어 각자의 내면에 존재하는 도덕적 기준과 가치를 탐색하게 만들었습니다. 우리는 살면서 수많은 선택의 기로에 놓입니다. 이때 나는 무엇을 중요하게 생각하는가? 나는 어떤 가치를 추구하며 살아야 하는가? 와 같은 질문에 대한 명확한 답을 가지고 있다면 우리는 더욱 의미 있고 올바른 결정을 내릴 수 있습니다. 자기 성찰은 우리가 어떤 사람이 되고 싶은지, 어떤 삶을 살고 싶은지에 대한 방향성을 제시해주는 나침반과도 같습니다. 자신의 가치와 신념을 분명히 이해하는 것은 외부의 압력이나 유혹에 흔들리지 않고 자신의 길을 꿋꿋이 걸어갈 수 있는 내면의 힘을 길러줍니다. 셋째, 그는 자신의 강점과 약점을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우리는 자기 자신을 객관적으로 바라보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자신의 장점은 과대평가하고 단점은 회피하려는 경향이 있습니다. 하지만 소크라테스는 자신을 있는 그대로 인정하고 이해하는 것이야말로 성장과 발전의 출발점이라고 보았습니다. 자신의 강점을 알면 이를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고 자신의 약점을 알면 이를 보완하거나 극복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일 수 있습니다. 이러한 자기 이해는 개인적인 발전을 넘어 타인과의 관계에서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자신을 잘 아는 사람은 타인의 장점을 존중하고 단점을 이해하는데 더 관대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소크라테스는 이러한 과정을 통해 개인이 더 나은 존재로 나아가고 궁극적으로는 더 행복한 삶을 영위할 수 있다고 믿었습니다. 그렇다면 소크라테스의 너 자신을 알라는 현대사회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어떤 의미를 가질까요? 현대사회는 정보의 홍수 속에서 빠르게 변화하며 우리는 끊임없이 외부의 정보와 자극에 노출됩니다. 소셜미디어, 광고, 대중매체는 우리에게 특정한 삶의 방식과 가치를 주입하려 합니다. 이러한 환경 속에서 우리는 자신만의 목소리를 잃고 타인의 시선과 기대에 맞춰 살아가기 쉽습니다. 하지만 소크라테스의 가르침은 이러한 외부의 영향에 흔들리지 않고 자기 자신의 내면을 들여다보고
진정한 자아를 발견하는 것의 중요성을 일깨워줍니다. 진정한 자기 성찰은 우리가 무엇을 원하는지, 무엇이 우리를 행복하게 하는지, 어떤 삶이 우리에게 진정으로 의미 있는지에 대한 깊은 이해를 제공합니다. 이는 우리가 타인의 기준이 아닌 우리 자신만의 기준으로 삶을 설계하고 살아갈 수 있는 용기와 지혜를 줍니다. 예를 들어, 우리는 흔히 성공을 물질적인 풍요나 사회적 지위로 정의하곤 합니다. 하지만 자기 성찰을 통해 우리는 진정한 성공이 자신에게 맞는 직업을 통해 성취감을 느끼거나 사랑하는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행복을 찾는 것일 수도 있다는 것을 깨달을 수 있습니다. 또한 디지털 시대의 도래는 우리가 끊임없이 타인과 비교하고 경쟁하게 만듭니다. 소셜미디어에 완벽해 보이는 살들을 보며 우리는 자신의 삶에 대한 불만족을 느끼기 쉽습니다. 이럴 때 너 자신을 알라는 우리에게 외부의 평가나 타인의 시선에 얽매이지 않고 자신의 내면의 소리에 귀 기울일 것을 요구합니다. 우리는 모두 고유한 개성과 가치를 지닌 존재이며 자신을 이해하고 사랑하는 것이야말로 진정한 행복과 만족을 얻는 길이라는 것을 깨닫게 합니다. 또한 자기 성찰은 우리의 정신 건강에도 매우 중요합니다. 현대인들은 스트레스와 불안, 우울감에 시달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기 자신을 이해하고 자신의 감정과 생각을 깊이 들여다보는 과정은 이러한 부정적인 감정들을 인식하고 다루는 데 도움을 줍니다. 자신의 감정을 억누르기보다는 왜 그런 감정을 느끼는지 질문하고 그 원인을 탐색함으로써 우리는 스스로를 치유하고 회복할 수 있는 힘을 기를 수 있습니다. 명상이나 일기 쓰기, 심리 상담 등은 자기 성찰을 돕는 효과적인 방법들입니다. 이러한 활동을 통해 우리는 자신의 내면과 더 깊이 연결되고 자신의 정신적인 안정감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나아가 소크라테스의 가르침은 공동체 전체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자신을 아는 사람은 타인을 더 잘 이해하고 존중할 수 있습니다. 자신의 한계를 인정하는 사람은 타인의 도움을 기꺼이 받아들이고 타인의 장점을 인정할 수 있습니다. 이는 더 나은 관계를 형성하고 더 조화로운 사회를 만드는 데 기여합니다. 개인의 내면적 성장은 결국 사회 전체의 성숙으로 이어지는 것입니다. 정의롭고 현명한 사회는 개개인이 자신을 알고 자신의 역할을 이해하며 타인과 협력하는 데서부터 시작됩니다. 소크라테스는 아테네 시민들이 자신과 사회에 대한 깊은 성찰을 통해 더 나은 삶과 더 나은 공동체를 만들어가기를 바랐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너 자신을 알라는 소크라테스의 가르침을 실천할 수 있을까요? 첫째, 자신에게 끊임없이 질문을 던지는 습관을 들여야 합니다. 나는 무엇을 할 때 행복한가? 나는 어떤 사람인가? 나는 무엇을 진정으로 원하는가? 나는 무엇을 중요하게 생각하는가? 와 같은 질문들을 일상 속에서 자신에게 던져보세요. 그리고 그에 대한 답을 솔직하게 탐색해보세요. 이러한 질문들은 단순한 호기심을 넘어 우리의 내면 깊숙이 숨겨진 본질과 만나게 해줄 것입니다. 둘째, 자신의 생각과 감정을 기록하는 습관을 들이는 것이 좋습니다. 일기 쓰기는 자신의 내면을 들여다보고 자신의 생각과 감정의 흐름을 파악하는 데 매우 효과적인 방법입니다. 감정을 기록하고 그 이유를 탐색함으로써 우리는 자신의 행동 패턴을 이해하고 감정 조절 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습니다. 또한 명상이나 마음 챙김과 같은 활동은 현재 순간에 집중하고 자신의 내면을 관찰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이러한 활동들은 우리가 외부의 자극으로부터 벗어나 잠시 멈춰서서 자신을 돌아볼 수 있는 시간을 제공합니다. 셋째, 타인과의 대화를 통해 자신을 객관적으로 바라보는 기회를 가져야 합니다. 소크라테스가 대화를 통해 사람들의 무지를 드러내고 진리를 탐구했듯이 우리 역시 타인과의 건설적인 대화를 통해 우리의 생각과 가치를 검증하고 새로운 관점을 얻을 수 있습니다. 신뢰할 수 있는 친구나 멘토, 전문가와의 대화는 우리가 미처 알지 못했던 자신의 모습을 발견하고 자신의 강점과 약점을 더 명확하게 인식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이러한 피드백은 자기 이해의 폭을 넓히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합니다. 넷째, 새로운 경험에 도전하고 익숙하지 않은 환경에 자신을 노출시키는 것도 중요합니다. 편안한 영역을 벗어나 새로운 것을 시도할 때 우리는 자신의 한계를 시험하고 새로운 능력과 가능성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실패를 통해 배우고 성공을 통해 자신감을 얻으면서 우리는 더욱 단단하고 성숙한 존재로 성장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경험들은 우리의 가치관을 확장하고 세상을 바라보는 시야를 넓히며 결국 자기 자신에 대한 더 깊은 이해로 이어집니다. 결론적으로 소크라테스의 너 자신을 알라는 시대를 초월한 영원한 지혜입니다. 이 가르침은 단순한 옛말이 아니라 빠르게 변화하는 현대 사회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더욱 절실하게 요구되는 삶의 지침입니다. 자기 성찰을 통해 우리는 자신의 무지를 인정하고 자신의 가치와 신념을 확립하며 자신의 강점과 약점을 파악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자기 이해는 개인의 행복과 성장뿐만 아니라 더 건강하고 조화로운 사회를 만드는데 필수적인 요소입니다. 오늘부터 우리는 소크라테스의 지혜를 따라 자신에게 질문을 던지고 자신의 내면을 탐구하며 진정한 의미의 자신을 알아가는 여정을 시작해야 합니다. 이 여정은 때로는 쉽지 않을 수 있지만 그 끝에는 분명 더 풍요롭고 의미 있는 삶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을 것입니다. 감사합니다.